신논현역을 나와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3년 추석이 지날 때쯤 되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대기업들이 대거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내보내고 인력 감축하려고 엄청난 이제 모습들을 내보일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네 삶이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죠. 이제 대출도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5대 주요 은행들도 뭐 부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새마을금고나 증권산업 이래저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 쪽에서 많은 이제 내관들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네 삶이 더 이제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죠. 디레버리징, 긴축으로 이제 모두가 바뀌고 하는 겁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지금 헝다그룹, 완다그룹, 부동산 그룹들의 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갚아야 될 채권의 만기가 계속 소속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리하게 진 빚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곳에 상업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로 인한 부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도 언론 뉴스를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9만원 10만원 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뭐 200만원 다시 간다. 뭐 이런저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자전거래 해가지고 떠받들어 놓은 주가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래저래 흔히 얘기하는 금융상품들의 가격이 믿기 어렵답니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가짜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서 어느 시점 이후에 부동산 경매로 나와야 될 물량도 계속 쌓여가고 있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러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겠습니까? 티내지 않는 거죠. 근데 속으로 끙끙 앓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각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런 얘기로 깝깝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이제 좀 지나면 8월, 9월, 10월 이제 시중에 대출금리 8% 다시 찍습니다. 8%.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5에서 한 7% 가까이 되어 있죠. 4% 후반에서 6% 후반쯤이 지금 현재 금리입니다. 저도 이제 몇백만원 이제 마이너 대출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대출 처음 받을 시점만 해도 그게 한 2년쯤 됐나? 정확하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 받을 때쯤만 해도 대출 금리가 얼마였냐? 2.1%였나 그랬어요. 2.1%, 2.2%, 그 정도였어요. 지금요 5.4%입니다. 5.4%. 뭐 이제 계속 갚아가서 이제 금액이 거의 안 남은 상태이긴 한데, 뭐 올해 아니든 뭐 내년이든 그 몇백만 원을 갚아서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데미지를 받거나 아주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진 않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3년 전, 4년 전 그 금액이 몇백이 아니라 그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로 제가 계속 쭉 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살벌한 거죠. 그 이제 몇백만 원의 이자도 뭐 몇백만 원이지만 이자가 만 원, 2만 원 뭐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그게 제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만 원인지 뭐 15,000원인지 뭐 2만 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적은 금액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몇백이 아니고 몇천이 아니고 몇억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150인지 200인지 250인지 이제 금액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대출이 적으면 혹은 대출이 없으면 그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살지만, 대출이 많으면 그 대출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는 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10억, 20억, 30억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1억, 2억, 3억, 5억, 7억, 10억 대출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저도 이제
14, 15년 전에 무리하게 이제 아파트를 사서 그 때문에 대출이자 7%, 6% 후반대였나 7%였나 이자 내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냐? 아, 엄청나게 쪼였죠. 엄청나게. 근데 그때 빌렸던 돈이 여덕이었냐? 아닙니다. 여덕 아닙니다. 그때 빌렸던 돈이 한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 1억 5천 빌렸는데 그때 대출 이자가 얼마였냐? 81만 6천 원. 1억 5천 빌렸는데 81만 6천 원이었어요. 그때 했던 이자가. 그게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거 갔는데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억 5천이 아니라 4억이고 5억이고 7억이고 빌린 사람들이 과연 갚는 게 가능할까? 되게 빡셀 것 같은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5억 빌렸는데 이자가 6%다. 5%만 해도 5억 25면 1년에 이자가 2,500인데 월에 이자 내야 될 금액만 200만 원인데 원리금으로 했으면은 뭐 월에 못해도 300만 원 가까이 내야 될 텐데 그거 내면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빚내는 게 쉽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이제 점점 현실을 이제 알게 되어 가는 거죠. 집값은 올랐대요. 내가 8억 주고 샀는데 12억이래요. 14억이래요. 6억 올랐네. 그러면 1년에 내는 이자 우습네. 3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올라서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당장 생활에 직격탄으로 쪼임이 오는 건 바로 지금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세보다 싸다라고 해서 샀는데 사실은 그게 싼 게 아니었고 대략 비싸게 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 잘 없습니다. 쉽게 돈 벌면 좋겠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는 거 절대 쉽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착착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무리하게 빚낸 그 무게 때문에 일상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빡빡해지는 겁니다. 빚내고 잘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저금리인데 7억 9억 쉽게 대출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2%의 대출을 내서 수익 5% 내면 3% 수익 내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게 딱 적용되냐? 아니라는 거죠. 2%의 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1억으로 주식 해가지고 마이너스 10% 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자 2% 남아 있는 거고 10%또 이제 까먹은 거고 결국에 1%, 2%, 3%, 5% 수익 더 내려고 돈 빌려서 무슨 짓을 한다. 자살행위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세상 사는 거 쉬운 거 없다. 함부로 빚내서 뭐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